뭐 사실 상태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핵상은 2n, n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핵상이 2n이라고 하는 안 했냐? 했지? 핵상이 2n이라고 하는 건 세포 내에서 우리가 상동염색체라는 걸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 상동염색체라는 걸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핵상 n인 세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포 안에 어떤 특정 염색체가 있을 때 얘 상동염색체가 세포 안에 같이 들어있는 상태를 2n이라고 보는 거고, 세포 안에 어떤 특정 염색체가 있는데 이 염색체의 상동이 이 세포 안에 안 들어있으면 그걸 우린 n이라고 볼 수 있겠다 라는 얘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요게 기본이 되어서 핵상이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우린 대립유전자라는 개념도 했었습니다. 이 대립유전자라고 하는 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자, 이걸 이제 대립유전자라고 한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대립유전자라고 하는 건 상동염색체 같은 자리에 들어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거였잖아요. 자, 그러면 그냥 결국은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좀 핵심이 되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세포 주기를 분석하거나 세포 주기를 이용해 줄 때 우리는 딱 G1기, G2기, M1기, M2기 생식세포.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상동염색체 분리, 염색 분체 분리 했었나? 안 했나? 난 한 거 같은데. 그치? 했지? 어차피 설명하면서 다시 얼추 설명하게 되긴 하는데 일단 했던 거는 한 걸로 그냥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감수 분열, 체세포 분열은 그 생원에서 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루고 있는 단어는 4단원에 해당되는데 4단원은 큰 주제가 유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유전이라고 하는 건 부모님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유전자를 받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서 어떤 식으로 유전 그 형질이 발현이 되었느냐, 이런 얘기들이 주로 궁금한 거니까 그 유전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체세포 분열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 쪽은 관심이 없다 보니까 감수 분열에 대한, 그러니까 생식세포 분열에 대한 걸 주로 얘기할 건데, 우린 생식세포 분열 주기를 이렇게 4개로 크게 분류를 해두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이 생식세포에서 그 과정에 있는 세포들을 이렇게 4개로 분류를 해서 볼 건데, 왜 이렇게 4개로 분류를 하냐면 지금 적혀있는 이 G1기, G2M1기, M2기 생식세포, 이게 각각 서로 유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얘기는 즉 같이 묶여있는 G2기하고 M1기는 유전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유전적으로 똑같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수,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수,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정보, 이런 게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왠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유전자라고 하는 건 결국 DNA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G1기라고 하는 시기와 G2M1기라고 하는 사이의 요 시기 사이에는 S기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S기라고 하는 시기에는 DNA 복제를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G1기 세포와 G2M1기 세포 사이의 차이는 복제하기 전과 복제한 후 정도로 나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던 DNA의 정확하게 2배를 G2M1기에 갖게 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거야. 근데 왜 G2기와 M1기는 하나로 묶여 있냐면, 자, 우리가 주기상으로 따져보면 G2기에는 염색체가 있게 없게? 없어요. 자,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는 시기는 전기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전기 이전의 시기인 간기, G1기, S기, G2기는 다 염색체가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염색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염색사의 형태로 풀려 있는 거지. 그래서 G2기는 염색체가 없고 M1기, 얘는 이제 우리가 감수 1분열을 M1기라고 부르는 건데, M1기는 이제 염색체를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G2기랑 M1기는 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 그러니까 차이는 좀 여러 가지가 있지. 염색체가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도 있고,
하고 있는 일의 차이도 있을 겁니다. 여기는 분열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 얘는 진짜 직접 분열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근데 유전적으로는 방금 복제는 했고 그리고 이 분열이 끝나기 전까지 이 동안은 그 안에 있는 유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 뿐인 거지 바뀌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유전자가.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DNA 복제처럼 DNA가 늘어나냐? 아니죠. 이 사이에는 DNA가 늘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염색체를 타고 뭐 적토판에 배열됐다가 양극으로 끌려갔다가 하면서 움직이고 있을 뿐인 거지 DNA 숫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럼 언제 변하냐면 감수 1분열 말기에 세포가 둘로 나눠지면서 그때 한 번에 딱 변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M1기가 끝난 세포를 무슨 시기의 세포라고 부르냐면 M2기의 세포라고 불러요. 감수 1분열이 끝나면 바로 감수 2분열이 시작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 S기 다음으로 유전적 변화를 갖고 오는 건 M1기가 끝나고 M2기로 넘어갈 때 이때 유전적인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이렇게 유전적인 단계를 한번 또 나눌 수 있는 거고. 그럼 그 다음 변화는 또 뭐겠어? M2기가 진행되는 동안은 유전자들이 움직이긴 움직이겠지만 변하거나 숫자가 달라지진 않잖아. 그러면 감수 2분열이 완전히 끝날 때 그때 이제 다시 유전적인 변화가 생길 건데 우린 이 감수 2분열까지 끝난 세포를 생식세포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할 겁니다. 유전적으로 실제로 딱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이 돼요. 생식세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을 뭐 정자, 난자 이런 게 되는 거지. 뭐 사실 정확하게는 감수분열 끝난 직후의 세포는 정세포, 난세포라고 하는 애들이고 얘네들이 각각 정자와 난자로 그 성숙되기 위한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원래는. 근데 거기까진 일단 관심 끌 겁니다. 관심 없어. 어차피 왜? 우린 유전적으로 볼 건데 정세포가 성숙돼서 정자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유전적인 변화는 없어요. 단지 정세포는 그냥 동그란 세포의 형태인데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정자의 형태인 약간 올챙이 모양 요걸로 바뀌는 과정인 것 뿐이지 유전적인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라서 이쪽은 정세포와 난세포 그리고 정자, 난자는 굳이 유전적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생식세포 대충 이렇게 퉁쳐서 표현해 주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우린 이렇게 4단계를 나눌 건데 자, 이 감수분열에 대해서 이 4개의 단계 세포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정리를 해둘 거고요. 지금부터 정리할 정보는 왜 이렇게 정리를 하느냐? 이렇게 사용할 거라서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건 개념에 대한 흐름을 정리한 거라면 이제부터는 문제를 풀기 위한 형태로 개념을 가공할 거예요. 문제 풀 때 적용하는 형태를 그대로 만들어 두자는 거지. 그러면 핵상은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처음 지원기 세포의 핵상은 어떻게 되게? 그쵸? N 같은 소리 하네. EN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들 지원기 세포를 N으로 착각하는 이유가 선생님 지원기 세포라고 하는 건 아직 복제하기 전이잖아요. 그럼 EN 아닙니까? 그래요. 복제랑 무슨 상관입니까? EN이라고 하는 건 상동이 있냐 없냐의 여부인 거지 복제를 했냐 안 했냐의 여부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동이 있으면 무조건 EN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체세포 분열 정리를 하면서 어땠었냐면 체세포 분열의 G1, S, G2, M 이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처음에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이 세포는 체세포 분열이 끝나도 다시 46개의 염색체로 돌아올 거고요. 그러니까 이때 모든 세포들은 계속 46개, 즉 EN의 상태가 될 거예요. 체세포 분열은 그래서 핵상이 EN에서 변할 일이 아예 없는 분열이거든. 그리고 감수 분열은 G1, S, G2, 그 다음 감수 1분열 M1기, 감수 2분열 M2기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이때 여기까지는 뭐랑 완전히 똑같다. 세세포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하려는 분열이 생식세포 분열이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생식세포인 거지 시작은 체세포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냥 체세포, 즉 핵상, EN, 상동 있는 상태로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어떤 세포를 가져오든 걔를 우리가 직접 감수 분열을 하게 자극을 해서 감수 분열을 시킬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모든 세포는. 물론 그런 기술이 아직 존재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모든 체세포는 다 감수 분열을 할 수 있어요. 원래 감수 분열이 그 체세포가 분열해서 감수 분열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땐 그냥 체세포예요. 핵상이 EN이에요. 따로 복제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EN은 원래 EN이야.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그러면 S계를 거친 G2M1기 세포는 핵상이 뭐가 돼요? 그래도 EN이지. 방금 전에 강조했던 것처럼 복제랑 아무 상관없다고. 상동이 있냐 없냐만 가지고 EN을 판단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DNA가 늘어나는 변화만 있었을 뿐 없던 상동이 생긴 것도 아니고 상동이 막 늘어나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염색체 숫자로 접근하면 G1기에도 염색체는 46개였고 G2기 M1기에도 염색체는 46개예요. 다만 어떤 느낌이냐면 G1기 때 염색체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23쌍이 있었을 거라면 G2M1기에는 복제해서 이렇게 생긴 염색체가 23쌍이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염색체 생긴 게 바뀌는 거지 염색체 개수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오케이? 그런 거라서 염색체 수는 계속 EN인데 감수 1분열이 끝나고 그러니까 M2기가 되면 핵상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G2기에서 M2기 그러니까 M1기라고 하는 분열의 별명이 이 M1기의 별명이 상동염색체 분리라고 했는데 이유가 우리가 M1기 처음에 등장하는 세포가 이 상동끼리 접합이 일어나는 이가 염색체라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 감수 1분열은 이 이가 염색체의 양쪽으로 방추사가 오면서 가운데를 찢어서 양쪽으로 가져가요. 자 그러면 이가 염색체 즉 상동끼리 붙어 있었어. 그걸 정확하게 찢어서 양쪽에다가 나눠서 가져간 다음에 그 사이를 딱 반으로 가르면 우리 몸에 있었던 모든 23쌍의 상동 염색체들이 하나는 오른쪽의 세포, 하나는 왼쪽의 세포 나눠져 들어가게 되지. 그 다음 가운데를 가르고 나면 우리 이제 그 하나의 세포 안에서 상동쌍을 찾을 수 있게 돼 없게 돼? 없죠. 여기에 있는 염색체 상동 염색체가 오른쪽에 들어있는 거니까. 오른쪽 세포에 있는 특정 염색체 상동 염색체는 왼쪽에 들어있어요. 이제 서로 다른 세포에 들어있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핵상이 N이 되는 시기는 감수 1분열이 끝나면서부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동염색체 분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 뜻 자체가 말 그대로 상동이 있었던 2N짜리 세포가 상동이 분리되면서 N짜리 세포가 된다는 뜻인 거지. 그리고 감수 2분열은 무슨 분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어? 얘는 염색 분체 분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름은 누구한테도 쓰는 거였냐면 체세포 분열한테도 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은 이제 염색 분체 분리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건 시작할 때 EN이었던 걸 그대로 EN으로 나누는 거라면 얘도 똑같이 체세포 분열과 똑같은 분리를 진행할 거야. 그래서 염색 분체 분리 똑같이 하는데 얘는 시작할 때 N이었으니까 결과도 그대로 N인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N. 핵상은 EN, EN, NN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 얘기가 곧 그럼 상동염색체의 존재, 상동염색체라고 하는 건 있고 없고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가서 대립유전자의 존재도 가 되는 거지. 위에 둘에선 대립유전자가 있어야 되고 아래 둘에선 대립유전자가 없어도 되는 상태가 되는 거지.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없어야 하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치. 즉 무슨 얘기냐? 만약에 라지 A, 스몰 A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이 둘은 라지 A와 스몰 A가 둘 다 있다. 이 둘은 라지 A와 스몰 A 중 하나만 있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게 상동이 없다라는 것의 의미인 거고 그게 핵상이 N이라는 것의 의미인 거고. 오케이? 이해돼? 그렇죠? 이해되죠? 되죠? 자, 그 다음에 성염색체 수는 어떻게 돼요? 제일 처음에 성염색체 몇 개에서 출발해야 되겠어, 당연히.
여러분 성염색체 몇 개입니까? 두 개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성염색체 두 개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G2M1기 세포는 성염색체가 몇 개가 되겠어? 여전히 두 개요. DNA가 복제되는 거지 염색체 수가 달라지는 게 아니야, S기는. 그치? 그러면 요 밑에 애들은 성염색체가 하나씩 들어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모님의 생식세포와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식세포와 어머니의 생식세포 거기에 성염색체가 하나하나씩 들어있어서 여러분들 최종 성별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생식세포에는 성염색체도 하나씩만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도 핵상 N의 의미가 되는 거고.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했던 걸 조금 이렇게 다듬어서 정리를 해본 거에 가깝다고 하면요. 이제 이 뒤에다가는 유전자, DNA에 대한 정보를 붙여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우린 DNA 상대량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상대량이라고 하는 건 결국 비율에 대한 표현입니다. 몇 대 몇이냐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린 DNA는 실제량 혹은 우리가 뭐 절대량이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 실제량, 절대량은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들 몸에 DNA 얼마나 있게요? 다 세봐요. 네, 만약에 다 세보면 얼마나 있게요? 너네 몸에 있는 DNA 개수를 세기 시작하면요, 막 공이 21개씩 들어갈 겁니다. 막 1몰, 2몰, 몰을 데려와서 표현해야 되겠어요,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우리 몸에 있는 DNA 숫자는 수억 개 이상이란 말이야.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실제량은 파악하기도 어렵고 파악할 필요도 없고 매번 그걸 파악해서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우리는 어디에만 관심을 가질 거냐면 어떻게 변하느냐를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한 숫자로 표현해 보고자 한다. 그래서 비율로만 표현을 할 거고 그걸 이제 우리가 DNA 상대량이라고 해. 근데 이건 문제마다 완전히 다 다르게 표현이 되고요. 니들 맘대로 해도 되는데 나 이거 얘기한 것 같아. 지난주에 우리 DNA 상대량 안 했어?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DNA 상대량은 시작 숫자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하시면 되거든요. 1로 잡아도 되고 2로 잡아도 되고 3으로 잡아도 되고 4로 잡아도 되고 원하면 10만으로 잡으셔도 되고요. 1억으로 잡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진짜 니들 맘대로 하면 되는데 보편적으로 대부분 여러분들이 풀게 될 문제에서는 시작 DNA 상대량을 2로 놔요. 이게 가장 접근하기 편하거든. 그러면 자, 시작 DNA 상대량을 우리도 그냥 2로 놓고 출발을 해볼게요. 그럼 G2M1기의 DNA 상대량은 어떻게 되게? 4가 돼야 되겠죠. 왜? 이 사이에 뭐가 있었으니까? DNA 복제를 거쳤으니까. 그러면 M2기에는 어떻게 되게? 2. 생식세포는? 1. 왜냐하면 우린 분열할 때마다 DNA를 정확하게 절반씩 서로 다른 세포에 나눠서 넣을 거잖아. 그래서 우리 DNA 상대량 변화에서 복제, S기를 거치면 2배가 되고 분열 한 번 할 때마다 절반이 된다. 이걸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DNA 상대량은 그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뭐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2, 4, 2 이렇게 변하거나 1, 2, 1 이렇게 변한다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왜냐면 S기 거쳐서 늘어났다가 분열 한 번 해서 끝. S기 거쳐서 늘어났다가 분열 한 번 해서 끝. 이걸 표현할 수만 있으면 돼. 숫자는 어떻게 잡든. 감수 분열은 2번의 분열이기 때문에 시작을 보통 2로 잡게 돼야지. 만약에 시작 1로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1, 2, 1, 2분의 1. 2분의 1은 좀 귀찮으니까 그래서 2, 4, 2, 1. 보통 이렇게 많이 잡고요.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일단 적고 나서 이것저것 얘기해 볼 건데요. 우리가 특정 유전자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걸 이제 이용해 줄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에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건데 지원기 세포들은 특정 유전자를 홀수와 짝수 그 어떤 거다 상관없이 갖게 돼요. 일단 정리는 좀 이따 해보고 G2M1기 세포 같은 경우는 짝수만 갖고요. M2기 세포는 짝수만 갖고요. 생식세포는 홀수만 가져요. 단 0은 다 가질 수 있고. 근데 나 여기서 갑자기 생각난 게 0, 여러분 0은 짝수게요? 홀수게요? 둘 다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0은 짝수입니다. 수학적으로 0은 짝수요. 근데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이거 그냥 이거는 나 아니라면 별로 크게 의미가 없는데 맞아요. 둘 다 아니라고 보는 게 더 편하고 굳이 억지로 짝수와 홀수 중에 누구냐를 찾자고 하면 짝수예요. 약간 그난 개쓰잘데기 없는 그 수학자들끼리 하는 그 뭐야 뇌세포 태우기 놀이 이런 거의 결과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고요. 아무튼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제 저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저 마지막에 유전자수 홀짝 짝짝 홀 이게 뭐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 생원의 여기 파트의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떤 표를 주로 보게 될 거냐면요. 특정 세포들이 갖고 있는 라지 A와 스몰 a에 대한 개수를 적어서 분석하는 표를 보게 돼요. 라지 A, 스몰 a뿐만 아니라 각각 그때마다 유전자들에 대한 개수를 적어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때 우리는 지원기 세포는 여기에 오는 숫자가 홀수여도 되고 짝수여도 되고 홀수 짝수가 섞여 있어도 돼요. 라는 얘기인 거고 M1기, G2기나 M1기에 해당되는 세포는 이런 유전자 수를 적었을 때 무조건 짝수계가 와야 됩니다. M2기 세포도 무조건 짝수계가 와야 돼요. 그리고 생식세포는 홀수계만 와야 됩니다. 라는 얘기인데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원을 하게 되면 이 유전자 분석 이쪽 세포 분열 파트의 문제에서 보게 될 그림이 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이게 이제 지원기 세포 하나를 그려놓고요. 이 지원기 세포에 여기에 라지 A가 들어있고 여기에 스몰 a가 들어있는 이런 상동염색체 하나만 그려놓을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라면 원래 여기 46개가 들어있어야겠지만 그걸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한 쌍만 그려놓은 거야. 자 일단 요걸 출발로 할 건데 자 이 그림의 잘못된 점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네 그건 제 그림 실력의 잘못된 점이 이게 맞는데 그거 말고 이 그림의 원래 잘못된 점 염색 사여야 돼요. 맞아요. 원래 지원기 세포는 염색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실 거예요. 왜냐면 볼 수 없다고 해서 염색체를 안 그려주면 니들이 문제 풀기가 너무 어려워져. 그래서 문제적 허용 같은 느낌입니다. 문제를 내는 입장 그리고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도 다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염색체를 그냥 그려놔. 다만 아무리 문제에 염색체가 그려져 있어도 우리 머릿속에 그 사실은 들어있어야 돼. 지원기 세포는 원래 염색체는 없어야 된다는 거. 그게 머릿속엔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문제에다 시비 걸고 있지 마시고 선생님 지원기 세포에 염색체가 그려져 있는데요? 니들 편하라고 그런 거니까 거기다 시비 걸고 있지 말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지원기 세포를 그리면 이렇게 될 거고 G2기 보통 G2기는 잘 안 쓰고 M1기에 해당되는 세포로 봤을 때 얘는 어떻게 생겨 먹었어야 될 겁니까 그러면? 염색 분체가 네. 그쵸? 염색 분체가 2개씩 붙어 있는 그러니까 한 쌍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여기 라지 A, 여기 라지 A, 여기 스몰 A, 여기 스몰 A. 그렇죠. 그럼 이걸 표로 표현해 보면 얘는 라지 A 1개, 스몰 A 1개. 여기는 라지 A 2개, 스몰 A 2개. 자, G2 M1기가 짝수만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복제했기 때문에. 그치? 복제라고 하는 건 2배를 하는 거죠. 너네 원래 짝수의 정의, 짝수 자체가 뭐야 원래? 2로 나눠지는 게 짝수인 거잖아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국. 그치? 그러니까 짝수라고 하는 얘는 애초에 얘를 복제하면서 2를 곱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DNA가 2배가 됐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짝수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G2 M1기 세포는. 그치? 그리고 M2기 세포는 얘가 감수 1분열 그러니까 상동염색체 분리를 하면서 얘는 이쪽을 가져가거나 이쪽을 가져가거나 그러니까 여기 라지 A, 라지 A가 되거나 여기에는 이렇게 스몰 a, 스몰 a 이렇게만 나눠질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이걸 체세포 분열하듯이 찢어갖고 얘한테 라지 A, 스몰 a 하나씩 얘한테 라지 A, 스몰 a 하나씩 하면 그냥 정말 그걸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막 진짜 막 약간 폭력성이 깨어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진짜 너무 화가 나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이렇게 못 찢어요. 네, 못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감실분열이라고 하는 건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이런 형태로 상동을 분리해서 집어 넣어야 되는 거여야만 해요. 그러니까 라지 A, 스몰 a 하나씩, 라지 A, 스몰 a 하나씩 이렇게 넣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넣어야만 하고요. 그럼 이 둘은 우리가 표로 표현했을 때
라지 A 2개, 스몰 A 0개 혹은 라지 A 0개, 스몰 A 2개 이런 식으로 표가 표현이 될 거잖아. 그러니까 짝수밖에 안 돼. 왜? 얘도 상동을 분리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상동이 없고 대립이 없는 상태가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염색체가 복제된 상태는 유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모든 유전자를 복제된 상태로 갖고 있는 거지, M2개는. 다만 상동 염색체가 없는 상태인 건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짝수와 영만 가능한 거지, 얘도 여전히. 그럼 최종적으로 생식세포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분열해서 만들어진 생식세포는 하나만 그릴 거예요. 어차피 둘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긴 게 두 개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는 이걸 찢어서 가져가는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는 거니까 감수 2분열 때.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두 개의 세포도 어차피 이 둘은 똑같은 세포가 만들어지니까 여기 스몰 a. 그럼 얘는 표로 표현하면 라지 A 스몰 a 1개 0개 혹은 라지 A 스몰 a 0개 1개. 이러니까 홀수밖에 안 돼요. 이제 얘는 최종적으로 모든 분열을 끝내고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도 없는 상태, 복제도 되지 않은 상태로 가지고 있게 돼야 되니까. 이라해서 저렇다는 얘기인데. 선생님 근데 지원기 세포는 홀수인데요? 자, 우리 지난번에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라지 A 스몰 A여야만 대립 유전자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라지 A, 그러니까 대문자 A만 두 개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만약에 그쪽을 해보면 그러면 그 라지 A를 두 개 가진 사람의 처음 지원기 세포를 그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염색체는 두 개가 그려지지만 이 두 개 염색체에 다 뭐가 들어있겠어? 라지 A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걸 표로 표현해보면 2, 0. 그러니까 지원기 세포는 짝수도 되고 홀수도 돼요. 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G2M1기 단계로 내려오게 되면 복제를 하면서 이 네 자리에 다 라지 A, 라지 A, 라지 A, 라지 A 들어가잖아. 그래서 얘는 라지 A 4개, 스몰 A 0개 이렇게 되겠죠. 잠깐만. 2, 0에 7, 0이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러면 얘는 감수 1분열이 끝난 M2기 세포는 둘로 나눠지긴 나눠지는데 어차피 둘 다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그치, 라지 A가 두 개 들어있는 이 상동 염색체, 이가 염색체 중에 한쪽에 걸 가져온 이것만 똑같이 두 개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게 분열돼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경우에는 그치. 그래서 우리는 지원기 세포는 홀수 짝수가 다 가능하고 G2M1기 세포는 짝수만, M2기 세포는 짝수만, 생세포는 홀수만 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그려보면 알 수 있지.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굉장히 특이한 점을 찾아보면요. 전체적으로 딱 한 군데만 나오는 굉장히 특이한 숫자가 누구? 4. 4라는 숫자 자체는 누구만? M1기 세포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왜 정리해두냐면 우린 이걸 거꾸로 대입해서 찾을 때 쓸 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포가 여러 개 주어지는데 특정 유전자가 4개가 딱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럼 걔는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이 M1기 세포겠구나 찾아주라는 얘기고요. 네. 표를 봤는데 그 특정 세포의 유전자 수가 홀수와 짝수가 다 섞여 있는 형태로 주어져. 그러면 걔는 지원기 세포겠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줄 거란 얘기거든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의 요걸 잘 봐두면 아주 현재 생원에서 가장 어려운 걸 뽑으라고 하면 유전자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분석 문제에다가 유전자 분석에다가 돌연변이를 섞어놨을 때 이게 가장 진짜 미친 난이도를 자랑하거든요. 이걸 만드는데 이 유전자 분석에 해당되는 게 이걸 이용하는 거, 이걸 이용해서 해석하게 될 거거든요. 아무튼 일단 여기서 좀 자, 같이 해볼게요. 재밌지? 다 지워놓고 자
좀 한쪽에다가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문제 푸는 걸 또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유전자 분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제 생원의 유전 파트는 이 유전 파트의 문제 풀이는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라고 보냐면요, 추리소설입니다. 보통 추리소설, 추리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원래 처음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단서가 산재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추리나 방탈출 이런 걸 해봤는지 아닌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추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엔 단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처음에 딱 봤을 때 의미가 있게 느껴지는 단서가 있고 처음에는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단서가 있습니다. 보통은 되게 여러 가지 단서가 주어지지만 몇몇 가지 단서는 다른 단서를 해석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의미가 생기는 단서들이 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생원은 이렇게 막 주어지는 단서들을 순서대로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단서를 잘 찾고 그리고 그 단서들을 순서대로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생원 문제풀이입니다. 이 유전 쪽의 문제풀이에요. 라지가 상경체체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추리소설이라는 추리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건데, 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G1, G2, M1, M2, 생식세포 이렇게 4단계로 나눌 거고, 핵상이 EN, EN, NN이면서 얘는 홀짝이고 홀짝이 다 되고, 얘는 짝수만, 얘는 짝수만, 얘는 홀수만이라는 단서를 이용해서 우린 뭘 찾게 될 거냐면요, 제일 첫 번째 문제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찾아줘야 되는 건 디귿이 1번이고 지원기라는 걸 먼저 찾게 될 겁니다. 이유는 그 표에 디귿에 대해서 주어진 수치들을 보면요, 라지 A 2개, 스몰 A 0개, 그리고 라지 B 1개, 스몰 B 1개.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홀수와 짝수가 섞여 있잖아. 섞여 있으면 지원기예요. 지원기가 아니고서야 얘는 이렇게 섞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문제로 설명하는 게 처음인 만큼 한번 그려보면요, 얘 이제 염색체가 어떤 식으로 들어있다, 유전자가 어떻게 들어있다라는 얘기냐면, 뭐고요? 얘가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상동 염색체 2개를 갖고 있다, 2쌍을 갖고 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 다음에 오게 되는 세포는 당연히 2번이고 M1기 세포. 자, 여긴 누가 돼야 되는 거냐면 니은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사실 이건 얘가 니은이다를 먼저 찾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미 우리가 디귿이 확정되는 순간 지원기 세포의 유전자 구성을 알게 되면 바로 뭐야? 2배. 이거야, 그치? 2배에서 4, 0, 2, 2 이렇게 적어놓고 해봐도 돼. 그럼 이거랑 맞을 수 있는 건 기억하고 니은 중에 누구겠어? 니은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단서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얘는 이제 요게 이제 날개가 다 복제된 상태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감수 1분열을 마친 시점에 어떻게 나눠질 거냐면, 얘가 요거도 염색체를 일단 그려보면, 0, 2, 0. 상동한 세트로 보내면 되는 그치, 상동 세트로 보내야 되다 보니까 여기 만들어지는 애들은 일단 공통적으로 둘 다 라지 A 2개, 스몰 A 0개씩은 똑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여긴 경우의 수 따질 것도 없어. 무조건이 라지 A가 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뒤에 라지 B, 스몰 B에 대해서 둘 중 하나는 라지 B 2개, 스몰 B 0개, 나머지 하나는 라지 B 0개, 스몰 B 2개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뭐는 안 돼? 라지 B 1개, 스몰 B 1개는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그럼 이렇게 분열이 될 건데, 둘 중에 누가 기억이야? 얘가 기억이죠? 그래서 얘가 3번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얘도 얘가 3번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세포가 그럼 이렇게 될 거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왜? 그걸 알아야 3번이 분열해서 만들어지는 4번은 1010이 될 거고, 이 3번의 오른쪽인 이놈이 분열해서 만들어지는 5번이 1001이 될 거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치? 이게 기본적인 문제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아래 그림은 태연이의 생세포, 똑같이 태연이의 생세포 분열이긴 한데 이번엔 좀 다른 태연이긴 해요. 네. 그래서 요거 밑에 문제를 보시면요. 얘도 진행을 해볼게요. 요거 지워도 되지? 네. 요거 지우고 이번에는 염색체 그리면서까지는 안 할 거고요. 그냥 표로 진행을 여기만 이제 쭉 진행을 해보면 일단 여전히 이것도 자 우리는 보통 지원기 세포가 가장 찾기 편해. 그래서 지원기를 찾으면서 시작하는 게 문제를 풀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지원기부터 찾게 만들지 않아요. 지원기를 못 찾게 해놓는데 뭐 일단 얘는 누가 지원기냐면 기억이 지원기예요. 자, 기억이 지원기라는 걸 알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는 기억, 니은, 디귿을 1, 2, 3과 매치할 거거든. 근데 1, 2, 3 자체가 여기까지야. 그러면 여기까지 중에 홀수가 올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지원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홀수는 지원기 세포나 생식세포한테서만 볼 수 있는 건데 우린 이미 생식세포는 단계에서 빼놓고 기억, 니은, 디귿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억은 지원기일 수밖에 없어. 왜? 홀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단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굳이 외우게 하는 겁니다. 그냥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외워서 적용할 수 있게 좀 빨리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 다음 단계로 누구냐? 자 이거를 복제해놓고 그럼 이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라지 B 스몰 b가 이가 되지 못하니까 누구는? 니은은. 그럼 2번은 니은일 수는 없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고요. 사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아까 우리가 했던 것 중에 그치 4가 있으면 M1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4가 있는 디귿이 M1기죠. 그치? 그럼 여기가 4가 됩니다. 근데 똑같은 형질이 다른 위치에서 나타날 수 없어요. 네. 뭐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걸 이제 연관이라고 하는데 다음에 다룰 내용이긴 한데요. 보통 그건 연관이랑 단인자 유전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됐을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없어요. 일단 우리가 여태까지 정리해본 케이스 중에서는 없고. 아무튼 자 일단 여기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원래 여기도 비어 있었는데 이거 복제해서 얘가 될 테니까 이렇게 채웠던 것처럼 반대로 그럼 얘는 여기가 2였겠지. 그리고 얘가 2면 얘는 0이죠. 왜냐면 지원기 세포한테는 대립 유전자 한 쌍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얘는 그걸 라지 B 한 개, 스몰 B 한 개로 가지고 있었잖아. 근데 우리는 이거 올려봤더니 스몰 A 두 개를 이미 찾았죠. 그럼 얘는 대립 유전자 한 쌍이 둘 다 스몰 A인 거지. 그럼 라지 A는 없어야 돼요. 한 쌍 이상 들어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까지도 0. 당연한 거긴 한데 뭐 아무튼 이렇게 흘러가고요. 그러면 얘가 분열해서 만들어지는 이 밑에 세포는 0220과 0202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치? 왜냐면 04니까 이걸 0202 이렇게 나눠 넣어놓고 이쪽에서 라지 B 가져간 것과 스몰 B 가져간 거 이렇게 나눠서 적어줘야지. 그리고 둘 중에 밑에 게 니은이죠? 그래서 얘가 3번이고 그럼 얘가 3번 오른쪽에 있는 세포. 숫자는 안 매겨져 있지만 그 그림상 3번 오른쪽에 있는 세포가 될 거고. 네. 그럼 얘가 분열해서 만들어지는 4번은 0101. 얘가 분열해서 만들어지는 5번은 0110. 오케이? 재밌지 않음? 제일 규모 문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뭐 그건 그런데. 저는 약간 문제가 어려울수록 더 좋아하기는 합니다만 그냥 문제가 어려워서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게 재밌고 좋지 않아? 물론 예,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안 풀리면 빡쳐요. 그건 그렇지만 특히나 이제 그런 문제일수록 풀어냈을 때 그 도파민은 왠지 좀 그쵸? 살짝 천재가 하면서 그치. 실제로 전 비슷한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풀어서라기보다는 그 막
평가원이나 수능 문제 이제 저는 이제 고3들 수업을 하니까 애들 풀이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풀이를 만들잖아요. 근데 문제들 중에서 풀이가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는 문제가 있고 풀이가 깔끔하지 않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잘 만든 문제와 잘못 만든 문제가 되는데 그런 잘 만든 문제의 풀이를 아주 기가 막히게 깔끔하게 만들어냈을 때 저도 굉장히 즐거워요. 딱 떨어질 때. 실제로 요즘에는 평가원들이 문제를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진짜 모든 문제가 노가다 단 하나도 안 하고 원래 예전에는 유전하면 약간 노가다 해보는 게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 자꾸 시도해서 경우의 수 제거해가면서 하는 게 옛날에 주 문제 풀이였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예 그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논리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단서 하나씩 딱딱딱딱딱 찾아서 이면 무조건 답이 나오게 되는 형태의 문제를 굉장히 잘 만들어요, 좀 평가원들이. 잘하겠는데. 근데 수학식 사고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런 거 할 때가 진짜 너무 좋아요, 기분이. 평가원들이 그런 문제를 잘 만들어줘서 그래서 더 기분이 좋지, 요즘에. 아무튼 그러니까 딱 그런 거죠. 추리물에서 범인을 내가 찾은 범인이 실제로 범인일 때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세번도 수능 풀면 시간 남으세요? 생원은 안 남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애들한테 설명 안 할 생각으로 설명하는 풀이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진짜 답만 구하는 걸로 따지면 시간 안에 풀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근데 그래도 애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조금이라도 좀 풀이가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좀 풀이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풀면 저도 절대 시간 안에 못 풀어요. 진짜요? 네. 논리 중간을 후려쳐갖고 직관으로 이어놔야 시간 안에 풀리지. 수능 과목 잘못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생원은 지금 과목이 잘못 만들어져 있는 게 맞습니다. 생원은 지금 과목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두 개 틀려도 100분이 99 나오고. 설계되어 맞습니다. 애초에 생원은 아무리 잘해도 50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기가 40점. 보통 47이 보통 목표지. 하나 빼고. 다 풀 시간이 없어 어차피. 절대로 아무리 잘해도. 솔직히 생원 다 푸는 애들은 보통 3수 이상의 문제풀이의 신들인데 근데 걔네들은 문제 푸는 능력 자체는 아마 저보다 좋겠죠. 그래서 그 걔네들한테 그래서 그 문제 어떻게 푸는 건지 남들한테 설명해봐라는 못하겠지만 걔네들은 근데 문제 풀이는 진짜 그 흔히 원래는 논리가 이만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을 논리를 이만큼 잘라먹고 이걸 그냥 직관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 안에 풀려요. 무조건 다. 근데 평가원 풀어볼 거 아니에요? 그치? 걔는 풀린대요? 글쎄요. 그치? 약간 진성이랑 똑같은 개념일 수도 있어. 아무튼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문제였으면 세 번째 문제부터는 어떤 요소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앞에 걸로만은 해결이 안 되냐면 이제부터 상염색체와 성염색체의 구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가. 자, 상과 성의 구분은 별건 아닌데 자,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여자가 있어요. 자, 우리는 상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자와 성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엄연히 구분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염색체가 염색체마다 가진 형질이 다 달라. 뭐만 같냐면 상동염색체끼리는 같은 형질에 대한 유전자를 갖고 있고 서로 번호가 다르거나 아예 이름이 다른 유전자끼리는 염색체끼리는 아예 서로 다른 형질에 대한 걸 갖게 되는데 여자는 상염색체 22쌍이 됐든 성염색체 1쌍이 됐든 상염색체는 22쌍 그리고 성염색체는 XX로 한 쌍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염색체가 모든 상동쌍을 갖고 있는 상태가 돼요. 이 얘기는 즉 항상 대립유전자가 존재합니다. 당연히. 상동이 있으면 대립유전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자에서는 상염색체 유전이 됐든 우리가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는 상염색체상의 유전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그 어떤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성염색체에 들어있을 때는 성염색체상의 유전자. 보통은 X염색체상의 유전자를 얘기하고 Y염색체상의 유전자는 안 다룹니다. 굳이 다룰 이유가 없어요.
문제가 쉬워지니까 오히려. Y염색체상의 유전자로 문제를 내면 문제가 쉬워져. 딱 한 가지 용도예요. 뒤통수치기. 그러니까 Y염색체로 내면 어차피 남자만 유전되니까 문제가 되게 쉬워지거든. 그러니까 안 내왔거든. 그리고 앞으로도 안 낼 거거든. 근데 한 번씩 내면 애들이 Y염색체를 절대 생각 못 하거든. 그런 뒤통수치기 용도로 쓰는데 평가원이나 그 수능은 안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문제집이 가끔씩 그런 걸 많이 해요. 아무튼 이렇게 됐을 때 항상 핵상이 EN이면 대립이 있어야 되고 N이면 대립이 없어요. 대립유전자가. 그러니까 EN이면 상동염색체가 있다는 소리고 그럼 대립유전자가 있고요. 핵상이 N이면 대립유전자가 없어요. 상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상이든 성이든 구별이 아예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래서 여자의 세포를 분석해서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를 구별할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남자는 상염색체는 여전히 22쌍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다 이렇게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의 상염색체상의 뭐야 이거 성같이 생겼네요. 상염색체. 이 남자의 상염색체상의 유전자들도 똑같이 EN 대문자 있음, 대문자란다. 대립유전자 있음. 그다음에 N 대립유전자 없음.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라면 남자의 성염색체는 XY잖아요. 자, 우리 X랑 Y는 상동이라고 아니라고. 아니에요. 생긴 게 달라요. 그러니까 대립유전자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생맹 같은 거 결정할 때 남자는 생맹유전자 하나만 들어있으면 무조건 생맹이고 정상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정상이었어요. 왜? X염색체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가 Y라서. Y는 X에 대한 대립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거든. 그래서 남자의 성염색체상의 유전자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요. EN일 때부터 대립유전자가 없고요. 특정 유전자 한 개만 들어있습니다. 라지 A, 스몰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라지 A 한 개 끝 혹은 스몰 A 한 개 끝 여기서 끝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짝꿍이 없어요. EN일 때부터. 그럼 오히려 N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립유전자가 여전히 없이 그냥 유전자 하나만 들어있거나 아니면 그 형질에 대한 유전자가 아예 안 들어있는 경우도 생기지. 왜냐? 남자가 만든 생식세포는 X가 들어있는 생식세포가 있고 Y가 들어있는 생식세포가 있거든. X가 들어있는 생식세포에는 X염색체상의 유전자가 하나 들어있을 거고요. Y염색체가 들어있는 염색체는 이 생식세포에는 Y염색체가 들어있으려면 X염색체가 없거든. 생식세포에. 아까 우리 성염색체, 생식세포의 성염색체 하나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하나를 Y가 차지하고 있으면 X는 못 들어가요 거기에. 그러면 X형색체상의 유전자가 아예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표를 확인해 보면 라지비, 스몰비 이런 게 있다고 하면 0, 0 이렇게 돼버려요. 우린 이걸 가지고 거꾸로 0, 0 이런 걸 보고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문제 풀다가 이걸 만나잖아? 그러면 이게 들어있는 세포가 핵상이 N인 세포면서 동시에 Y염색체를 가졌으면서 동시에 라지비, 스몰비가 X염색체상의 유전자면서 동시에 이 세포의 주인 원래 세포가 남자의 세포다라는 것까지도 한 번에 다 알아냅니다. 이 하나의 단서로.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진짜 많이 써요. 저는 이제 수업하면서 이런 단서를 사용하는 거를 사용할 때 어딘가 모자라네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다른 세포들보다 유난히 유전자 수가 적게 나타나는 애가 있어. 보통 그런 애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애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남자의 성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는 다 똑같아. 그냥 EN이면 대립유전자상이 있고요. N이면 대립유전자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것만 유일한 예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도 그 세 번째 문제에서도 근데 이거 라지가 Y일 수 없어요? 있어요. 이건 라지가 Y여도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Y는 생각하지 마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니은이 1번인 건 원래 우리가 찾던 대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 얘가
1, 2, 0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1, 2 둘 다 홀짝 둘 다 있으니까 니은 지원기 세포여야 된다. 이걸 일단 제일 먼저 써줘요. 그 다음에 기억이 2번이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왜? 기억에는 그치 4가 있으니까. 라즈비가 4개. 4는 요 G2 M1기 세포만 가질 수 있는 거다라고. 그러고 나면 얘는 이 자리가 0이고 여기가 0인 것까지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얘도 0이어야 되죠. 그리고 얘는 2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얘는 분명히 핵상이 2n인 세포거든요. 핵상이 2n이면 대립 유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분명히 대립 유전자가 있거든요. 이거 라즈비 이렇게 대립 유전자 현상을 갖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얘는 대립 유전자가 없네요. 라지 하나밖에 없네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린 이런 걸 하나를 찾으면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없다. 핵상이 2n인 걸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얘는 대립 유전자가 없다. 그럼 얘가 X염 색채 유전이고, 그럼 얘는 상염 색채 유전이고, 그리고 얘만 X염 색채 유전이 끝인 게 아니라 그럼 얘가 남자라는 것까지 다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걸 유전적으로 표현할 때 보통 어떻게 많이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라지 A가 들어있는 X염 색채와 그 짝꿍으로 Y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가 없이 라지 A 하나만 딱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뒤에까지 적어보면 이게 라지비는 그냥 상염 색채니까 이렇게 붙여주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얘가 분열해서 만들어지는 두 개의 세포는 어때야만 하느냐? 뒤에 건 일단 2형 이렇게 라즈비를 무조건 가져가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앞에 거는 2형이니까 1형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그게 아니라 2형과 00으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얘는 이 라지 두 개가 X염 색채 상에 들어있는 이 라지가 복제돼서 두 개인 거고, 거기에 이가염 색채로 옆에 붙어있는 놈은 Y염 색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X염 색채를 이렇게 가져가고 하나는 X염 색채 대신 Y염 색채를 가져가고, 그래서 얘한테는 X염 색채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라지 스몰 A가 다 없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우리는 뭘 해주면 된다. 얘가 디귿, 즉 3번. 그럼 얘가 3번의 오른쪽 세포. 그러면 4번은 1010으로 X염 색채를 가진 핵상 N자리 세포가 되는 거고, 5번은 0010으로 Y염 색채를 가진 생식 세포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연습한 이 유형이 아까 생명은 그 수능 문제를 기준으로 그냥 설명을 해보면요. 유전 파트에서 총 5문제에서 7문제, 사실 5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없고요. 6문제에서 7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5개가 준킬러 이상의 난이도예요. 네. 그 중에 준킬러 이상의 난이도 5개고요. 이 5개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 유전자 분석 기초 문제가 있고요. 주로 우리가 세포 분열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유전자 분석 심화가 있고요. 세 번째가 가계도 분석 심화가 있고요. 네 번째가 연관 또는 다인자 분석이 있고요. 다섯 번째가 이 위에 4가지 중에 뭔가 하나와 같이 돌연변이를 끼워 넣은 문제거든요. 난이도는 이놈이 제일 미쳤는데, 보통 얘를 유전자 분석 심화와 같이 섞어놨을 때 제일 미친 난이도의 문제가 되고요. 오히려 요 밑 3번 같은 거랑 섞어놓으면 쉬운 문제가 되고, 4번이랑 섞어놓으면 못 푸는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래서 안 냅니다. 다인자 분석하고 돌연변이를 섞어놓게 되면 진짜 그냥 못 푸는 문제가 돼요. 불가능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절대 시간 안에 풀 수 없는 시험지가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현역은 절대 그 시험지를 시간에 풀 방법이 없어질 거예요. 다인자 돌연변이 진짜 미쳤어요. 다인자 그냥 연습하는 것만 해도 버거운데. 네, 약간 찍어서 맞추는 느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둘은 이제 우리가 안 한 거라고 쳐도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거 1번은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 있는 걸 연습하면 그대로 수능에 있는 1번도 풀 수 있습니다. 수능에 있는 유전자적 기초를 그대로 풀 수 있어요. 풀수 있어요 지금. 네. 지금 거기 있는 걸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물론 거기 뒤에 있는 것까지 할 수 있으면. 참고로 뒤에는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 그리고 이걸 확 더 여기다가 이것저것 고춧가루 더 넣어서 그 푸는 방법을 좀 몇 가지 더 배워서 업그레이드 시키면 2번까지 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유전자 분석 심화도 지금 이걸 기본으로 문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분석을 기본으로.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가 유전 쪽을 미리 한번 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했던 거니까. 그렇죠? 어때요? 재밌죠?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뒤에 한번 해보십시오. 뒷페이지에 있는 맨 마지막 문제도 할 수는 있을 건데, 시간이 뒤이거든요. 응? 아, C는 대문자 소문자 헷갈릴 수 있어서 잘 안 써요, 그냥. 유전자에서 라지 시 스몰 C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잘 안 써요. 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